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영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국가 내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망들이 하나둘씩 검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간첩을 검거하는 소식과 함께 작년 2022년도에 드디어 세상에 언론사의 그 보도로 인해서 보다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던 육사 출신의 전직 정보사령부 출신 대령이 간첩으로 몰려서 오늘날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참담하고 엄혹한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문재인의 국정원에서는 대북 핵심 공작관을 간첩으로 몰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정규필 대령은 당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래 줄곧 정보사령부를 위주로만 군생활을 하였던 대북 공작 분야, 또 해외 분야에 있어서 특히 중국 방면의 최고의 전문 공작관으로 활약했던 그야말로 능력가 중에 능력가인 정규필 대령이었습니다. 정규필 대령이 간첩으로 내몰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과거에 근무했던 대북 공작부대, 정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무관부 이런 군내의 모든 휴민트 관련 조직이 초토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철저하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 정보사령부의 내파, 즉 내적으로 파괴되는 거죠. 영어로 implosion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정보사를 내부적으로부터 무기력화, 또 무능화, 파괴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과연 무엇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야합해서 이 전직 정보사령부 최고의 공작관이었던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문재인의 지시에 의해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완전히 동네 푸들강아지로 급락하였습니다. 즉 2017년도에 서훈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국정원의 발전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 TF라는 걸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국가정보원을 완전하게 파헤침으로 인해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완전 무기력화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쾌감을 맛본 문재인과 그 쪼무레기들 중에 서훈과 같은 이런 변절자들이 연이어서 군대 조직의 방첩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슨 안보지원사령부니 이런 해괴망측한 이름으로 기무사령부의 이름을 변경시켰고 연이어서 절대로 외부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모습까지 대외적으로 알려지게끔 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량을 담당했던 공작관 중에 한 명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자, 이 정규필 대령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이 대북 사업 쪽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중국 지역에 대해서도 해박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실질적인 전문가 중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2010년도에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중국 현장으로 파견되어서 북괴와 핫라인 구축을 위해서 밀명을 띄고 파견되었던 그야말로 에이스 공작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40년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가족까지 버려가면서 헌신했는데, 이제 돌아온 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건대 국정원에서 파견한 21명의 직원이 남녀 포함이라 그럽니다. 22시간 동안 이 정규필 대령의 자택을 아주 그냥 압수수색하는데, 그 수색하는 정도가 그야말로 그 쌀알 반톨까지도 찾아낼 정도로 아주 철저하고 치밀한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정규필 대령에 침입한 국정원 직원들은 상부에서 시킨 일이라고 변명을 둘러대면서 참으로도 그 허술한 수색영장과 함께 또 이상한 수사 절차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국정원에서 청탁을 하여서 청탁 기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매우 진하게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울러 정규필 대령 사건을 변론한 25년의 군 법무관 경력을 가진 이명현 변호사께서도 자신이 본 가운데 가장 억지스럽고 해괴망측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규필 정보사 공작단의 화신이었던 이런 전문가가 서훈과 박지원이 있었던 국정원에 의해서 장기간 대북 공작관으로 수고했다고 해서 훈장을 받고 표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첩으로 내몰렸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국정원 측에서는 정규필 대령이 분명한 간첩 혐의가 있다. 또 민감한 출처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죄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구속 기소하려고 했다. 이렇게 아마 핑계를 댔던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상징적인 대북 공작 업무의 전문가가 간첩 혐의를 덮어쓰고 이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이 모든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와 재산까지도 다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는 참으로 이 비참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무엇 때문에 어떠한 연유로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구속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전직 기무사의 직원이었는데 정 대령이 무관부 생활을 할 때 늘 보고해서 기무사령부에 전달할 때 그 카운터 파트너로 정규필 대령과 함께 군 생활을 했던
기무사 직원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영권이라는 자입니다. 이영권이라는 자가 정규필이 북경에서 퇴역한 중국 공군 소속의 중국인 모 씨를 만나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중국인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았으며 그에게 마치 우리가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을 넘긴 것처럼 그와 같이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영권 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인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영권이라는 자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당시 이영권이라는 자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진술서를 써서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고 갔나 하는 점이죠. 정규필 대령이 북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 당시 그 국정원에서 파견된 김땡땡이라는 김모 직원이 현지에서 같이 중국 내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활동 여건을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 이런 그 아쉬운 소리를 하는 바람에 정대령은 흔쾌하게 그 국정원에서 파견된 김모 직원에게 이 중국인을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진술서에 언급된 퇴역군인 중국 현지인은 최초 지득한 사람이 정규필이요. 그 사람을 대한민국 대사관 내에 유일한 한 사람,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되었던 김모 직원에게 알려줬다는 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은 국정원의 김모와 정규필 대령과 중국 현지인 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인간관계일 텐데 과연 이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진술서에 그 상세한 내용을 기술한 그 이영권은 실존의 인물일까요? 아니면 가상의 인물일까요? 아니면 그 김모 직원이 얘기를 하고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위조, 변조로 한 것일까요? 제가 시간을 거슬러서 역추적을 해봤더니 그 김모 직원은 정규필 대령이 2019년도에 가택 수사를 받고 또 이렇게 검찰청으로부터 간첩으로 구속 기소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그 김모라고 하는 국정원 직원은 다시 중국으로 진급을 해서 A 지역에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사람은 그 호남 출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A 지역에 파견되었다가 다시 오래지 않아 중국의 수도 북경으로 다시 그 보직이 바뀌면서 한 단계 또 승진을 했다 그래요. 호남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빨리 쾌속으로 승진, 진급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그 아주 아이러니하게 갑작스럽게 1급 관리관까지 승진하는 그런 쾌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지역을 불문하고 대북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비밀 공작관들은 늘 개인적인 위험도 있고 또 외부적인 현장에서의 위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파트의 우리 직원들처럼 무슨 뭐 신분증, 우리 마패라 그러는데 그 마패를 꺼내서 흔든다고 외국에서 그 마패는 전혀 효력이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 해외에서 이런 비밀 공작을 해왔던 우리 공작관, 비밀 요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했던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정규필이라고 하는 이 정보사의 대북 공작관은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졸업을 하고 소위로 임관하고 전방에서 소대장 생활을 마치면서 그 이후로부터 이 정대령은 국군 정보사로 배속이 되어서 그야말로 형극의 길인 정보관, 공작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별도의 어학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추후에 외국어 대학교에 어학 연수 및 또 편입해서 다니면서 중국어를 학습을 한 아주 보기 드문 수재형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대령은 남들처럼 정식으로 중국어과나 중국 문학과에 와서 그 어학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거의 독학과 그리고 이후에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에 틈틈이 배운 그런 그 중국어로서 하지만 그 실력은 서울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졸업생들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구사하는 아주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안전기획부에서도 정규필 대령과 같이 훌륭한 인원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쪽으로 모셔와서 쓸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을 정도로 그는 매우 탁월하고 매우 우수했던 정보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대령은 일찍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 파견되어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그야말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비교해 보니 97년도 2월 달에 황장엽, 김덕홍 선생이 망명할 당시 저는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급파돼서 갔었는데 당시 우리 정대령은 중국의 또 다른 지역에서 그야말로 이 시장 바닥을 헤맨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흙바닥을 기고 다닌다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그 현지민들과 함께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중국의 풍토를 익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느라고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대령은 정보사령부 안에 보면은요 특수임무 수행 부대가 있어요. 세상에는 HID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부대는요 멋지게 싸우고 갈게 죽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만큼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오죽하면 특전사 요원들에 대해서 동사무소 방위병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에게 부여된 훈련과 임무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 상상을 초월하냐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곳에 가서 훈련을 잠시나마 받고 같이 또 고공강화 훈련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들에게 부여되는 건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인간 체력의 한계선을 돌파하는 그 혹독한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뭐 일례를 들면요. 모래주머니 20kg짜리 메고 발에다가 쇳덩어리로 된 또 그런 발목 우리 그 모래주머니 같이 그런 걸 걸고 산악 행군을 하는 거 보면은요. 과연 사람인지 아니면 적토마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담소를 나눠봤던 또 다른 그 정보사의 요원은요. 같이 훈련 밖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친구의 하체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사람의 다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소? 하고 제가 질문했더니 뭐 그냥 훈련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모든 요원들이 다 그와 같은 신체를 지니고 있었어요. 참 감개무량한 그 현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초국한 그 요원들과 함께 군생활을 했던 바로 그 특수부대의 팀장이 정규필 대령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문무를 겸비한 대한민국 고급 장교의 마치 표본처럼 많은 임무들을 수여했고요. 그 특수부대 요원들과의 삶을 또 거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대북 군사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업무를 국군정보사령부 내에서 공작장교라는 이름으로 또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정보사에서의 또 해외 방면에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해외 과장 역할도 했고, 또 국방부 정보본부 안에서도 정보기획관 등을 거쳐서 참 아쉽게도 별을 달지 못하고 2019년도 3월 31일 대령으로 예편을 하게 됩니다.